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장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노동조합은 임단협 투쟁의 슬로건을 총파업 투쟁으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로 잡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 2년차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고, 노동자들은 악소리 한번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국가의 책임은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리고 내년 대선 공약까지, 대선 시기까지 우리의 투쟁을 이어나가는 투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 경북대병원 분회에 임금 단협 투쟁 교섭 보고 및 투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섭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섭은 8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 1회 교섭을 하고 있고요. 9월 15일차 6차 교섭을 마치고 1차 요구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는 2차 요구안 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섭에서 병원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2021년 경북대병원 분회의 임금 단협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핵심 요구안입니다. 병원 안전 인력 충원입니다. 직종별 병가, 휴가 대체를 위한 순환 인력 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에 대한 인력 충원, 그래서 본원 간호사 107명, 간호사 105명에 대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병동 인력 기준에 대한 상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간호사 1인당 1대6에서 7 정도 보고 있는 인력을 1대3으로,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1대40을 보고 있는 것을 1대20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이동 환자에 대해서는 2인 1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구안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병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기간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15기간 9개월, 그리고 15기간 임금, 정규직 임금의 10% 삭감을 하는 아주 15기간 좀 차별받는 안 좋은 사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5기간에 대한 9개월 동안의 임금 10% 삭감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 격차가 1년에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규직 대비. 그래서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 별정수당 월 2만원을 월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하고, 그리고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시 업무 정규직 채용은 본원의 경우 청소, 그리고 진검에 코로나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상시 업무인데 코로나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하고 있고, 칠곡 진검도 마찬가지고, 칠곡 청소 같은 경우에는 33명이 비정규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 요구 세 번째입니다. 근로조건과 복지를 개선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휴가를 3일에서 5일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노동자에 대해서 유급 누적휴가를 부여하라. 야간 노동 15개당 누적휴가 1개씩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근무보다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야간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주 4일로 가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당장에 이것이 지금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서 야간 노동 15개당 유급 누적휴가 하나씩 부여하면서 주 4일로 가는 단계의 좀 과정에서 그런 보상하는 내용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 근무자 처우 개선, 콜 근무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콜 근무를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콜 근무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주말 보수교육과 법정 필수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복지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요구한 네 번째입니다. 상향평가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입니다. 올해 상향평가 2년차입니다. 작년에 상향평가 1년차 겪어오면서 올해 설문을 했는데 상향평가를 하고 나니까 조직문화가 50% 이상 많이 개선되었다. 갑질이나 직장 괴롭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 정도는 아직도 직장 괴롭힘이나 갑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조합원들의 설문 결과로 봐서는 결국에는 상향평가 결과가 보직 해임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문 결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향평가 연속 하위 10% 보직자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평가를 100% 의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70% 하면 종료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향평가 100% 의무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구한 다섯 번째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및 야간 근무자 건강검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유방 초음파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40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암 표지자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35세 이상 위장관 내시경, 복부 초음파, 간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콜레스테롤 검사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 검진 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 검진 시 1일의 유급 휴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구한 여섯 번째입니다. 노동자 필수 휴게시설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노동자 휴게 공간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게 공간이 없거나 규모에 맞게 적절하지 않은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22일부터는 휴게 공간이 없거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누구라도 사용 가능한 전 직원 지상 휴게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지하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처럼. 하지만 고위직, 의사직을 포함한 고위직 사람들은 모두 지상 공간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직원들은
모두 지하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상의 휴게 공간, 노동자들이 일광욕도 하면서 쉴 수 있는 지상 휴게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비해서 개별 샤워 시설에 대한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양실에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영양실 노동자들에게 씻지 말라는 그런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병동이나 이런데 그 간호사들이나 이런 노동자들은 개별 샤워시설이 되어서 씻고 갈 수 있지만 영양실의 노동자들은 같이 집단으로 씻도록 샤워시설이 마련되어서 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래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비해서 개별 샤워시설을 마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노동자 수면시설 마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노동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수면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간 노동자 수면시설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곳에는 수면시설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우리가 일하면서 근무복을 바꿔 입고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탈의 공간이 필요한데 조합원들의 많은 조합원들이 요구해서 탈의 공간이 정말 부족하다라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탈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요거는 18년도 합의사항이었는데 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마련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합의사항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공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구안 7번째입니다.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입니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 그리고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 금지, 기획재정부 인력통제 저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원 여러분들, 국립대병원이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 경영평가는 수익성 중심으로 돈벌이 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를 폐기하라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고, 경영평가의 지표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 지적사항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삭감시키고 조합활동을 축소시키는 이런 내용의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금지는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많이 겪어봤죠. 성과연봉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직무로 임금을 결정하겠다. 이것은 노동자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한정된 임금에서 나눠서 주는, 노동자 간 경쟁을 유발시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을 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인력통제 저지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임단협 인력 요구를 인력 합의를 79명을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올해 4월에 임단협 인력 충원 인력에 대한 기재부에 정원 요청을 했지만 모두 불승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임단협 합의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현장에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저희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인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인력 통제 저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핵심 요구안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서 병원 측은 모두 수용 불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기재부 인력 통제 저지나 그 경영평가 폐기나 그리고 직무성과 임금 체계 도입 금지나 이런 것들은 대정부 요구안이라고 병원 측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 측은 경영평가를 핑계로 경영평가 지적사항이라고 하면서 임금 근로조건을 계약하는 안을 병원의 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은 병원은 총액 임금이 원래 공무원 임금 인상률 0.9%를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귀환 보조비 20만 원을 삭제하겠다. 그리고 학예휴가비 기본급의 50%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겠다. 그리고 본인 결혼 등 경조사비, 장용품, 소모품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겠다. 그리고 노동조합 무급전임자가 1명인데 저희는 3명으로 요구하는데 이것도 경평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를 법률에 의해서 조합원 수가 우리가 1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5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평지적사항이라면서 4명으로 줄이겠다.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일반 휴직도 경평지적사항이라면서 삭제하겠다. 병원 개원 기념일에 일을 하게 되면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경영평가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삭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병원 측의 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계약안 제시에 조합원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21년 임금 단협 투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8월 26일은 21년 임단 투쟁 선포식을 우리 조합원과 함께 미리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요구는 무너지지 않아. 원래 아재 개그 아시죠? 그래서 문어 배지 달기 다들 하고 계시죠? 네, 8월 말부터 문어 배지 달기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어의 꿈을 우리 핵심 요구안을 담은 조합원의 꿈으로 노가바를 했습니다. 요 노가바 응모전을 10월에 할 겁니다. 여기에 조합원 여러분 많은 상금이 달려 있습니다. 핵심 요구안도 알고 또 응모해서 상품도 타고 네, 많은 응모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 교육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교섭만으로는 병원과 임단협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조정 신청 결의를 할 것입니다. 10월 20일 요날 간부대의원들과 함께 조정 신청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 찬반 투표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정도에 할 예정이고 파업 날짜는 11월 11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문어 배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핵심 요구안은 이래 각각에 있지만 우리 모두 문어의 꿈에 우리의 꿈을 담아서 조합원들의 꿈을 담아서 원래 요구안은 무너지지 않는다. 문어 배지 달기 함께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21년 임금 단협 투쟁 계획 중에 산별노조 투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산별노조 뭔지 아시죠? 우리 상급단체 노동조합을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의료연대 본부 총력 결의대회로 우리의 요구안을 알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 가서 9월 30일 날 총력 결의대회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10월 20일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연대 본부 총파업 투쟁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투쟁은 11월 27일입니다. 네, 의료연대 본부 총력 결의대회는 9월 30일 청와대에 가서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려낼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보면 먼저 의료연대의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5가지. 그래서 첫 번째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거. 세 번째는 인력충원입니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 인력충원. 비정규직 제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7명으로 올려라. 그리고 감염병동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라.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전면 확대하라. 그리고 경영평가 반대, 직무성과급제 반대.
그리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공공의료연대 본부에서는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로 5가지 요구를 걸고 9월 30일 총력 결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산별 노조 투쟁입니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10월 2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이렇게 참을 수만은 없다.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라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투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별 투쟁 계획입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연대 본부의 총파업 투쟁 11월 11일입니다. 함께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요구안은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요구안들이 과연 한번 우리가 파업하고 이런다고 이루어질까? 네, 그게 한번 파업한다고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 모두가 그 요구를 염원하면서 모두 함께 꿈꾸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확보해온 단체협약의 임금과 근로조건들이 과거부터 과연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가? 아닙니다. 과연 되겠나? 상급 자동승진 과연 되겠나? 모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정년 퇴직할 때 상급 자동승진 과연 될까? 하지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우리의 꿈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마음을 모으고 투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요구와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쟁에 조합원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네, 분회장인 저도 우리 조합원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임단협 핵심 요구안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병원 측 제시한 내용 교섭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교섭까지 병원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 모두 수용 불가, 오히려 병원 측이 아니라며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확보해온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하는 내용을 병원 측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귀양보조비 20만원, 학예휴가비 50%를 삭제하는,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하는 내용을 병원 측이 아니라며 계약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0월 10차 교섭까지 병원은 최종안이라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을 병원 측의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0.9%를 제시했고, 하지만 전 직원이 코로나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특별수당을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병원 측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15 임금 삭감을 없애는 15 차별을 없애는 15 폐지 요구에는 현재 9개월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전환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별정수당 2만원을 제시하라는 요구에는 병원 측은 별정수당 1만원을 인상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야간 근무 15개당 유급 누적 휴가 하루를
지급하라는 요구에는 30일당 하루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보수교육에도 교육 오프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온라인 보수교육이든 집체 교육이든 평일, 주말 보수교육이든 모두 8시간에 대해서 보수교육 오프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법정 필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오프를 확대해서 인정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력 충원에는 일부를 수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핵심 요구로 얘기하고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으로 제한하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병원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조합원과 함께하는 21년 임단협 투쟁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측이 10차 제시한 병원 측의 최종안을 갖고 10월 20일 간부대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간부대의원 논의의 결과는 병원 측에 제시하는 지금 제시안으로는 우리가 수용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투쟁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조정 신청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이 조정 신청의 의미는 더 이상 노동조합과 병원이 교섭만으로는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의 의미가 조정 신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조정 신청을 했고 1차 조정회의가 11월 2일날 잡혔고 2차 조정회의는 11월 9일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 뒤로는 파업권, 쟁의권이 생깁니다. 20일날 간부대의원이 함께 논의한 결과는 조정 신청을 하고 병원 측에 또 제시안을 최종안을 보고 파업 찬반 투표에 대해서는 교섭단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교섭단이 판단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좀 판단하자라고 해서 파업 찬반 투표는 교섭단에게 위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원래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 문어 배지 달기 다 같이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의 요구는 무너지지 않아. 네, 조금은 아재 개그 이런 내용이 있지만 조합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문어 배지 달기 우리 투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같이 달아주시고요. 예, 다음은 우리 조합원과 함께하는 21년 산별노조 투쟁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9월 30일 의료연대본부 총력결의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10월 2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투쟁은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투쟁 11월 11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투쟁은 11월 27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본부가 11월 1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데는 우리의 공동요구,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요구를 걸고 의료연대본부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 인력 충원을 하라. 그리고 비정규직을 없애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간호인력을 충원하라. 안전병동 인력 기준을 마련하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를 반대하고 직무성과급을 반대하는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 5가지 요구를 걸고 의료연대본부는 11월 1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0월 20일 민주노총이 전체 조합원 함께 투쟁을 하는 총파업을 10월 20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연대 본부의 하반기 총력투쟁 11월 11일 총파업 대회와
11월 27일 총궐기 대회, 공공운수노조의 총궐기 대회에 함께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투쟁해왔기 때문에 상급 자동 승진도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다 같이 함께 꿈꾸고 함께하면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조합원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 불평등을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투쟁에 다 같이 함께 조합원과 함께 투쟁으로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분회장인 저도 그 투쟁에 앞장서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